최근 가장 주목받는 의료기술과 신약 소식을 짚어드리는 이노메디 시간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와 함께할 텐데요. 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기자 박선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지금 이 시기가 면역력이 뚝 떨어지는 때죠. 면역력 저하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특히 대상포진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한 번 접종하는 대상포진 생백신만 있었지만 최근에 새로 나온 제조합 대상포진 백신인 사백신도 출시돼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데요. 오늘 이노메디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주변을 보면은 대상포진이 그렇게 드문 질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대상포진 어떤 질환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띠 모양의 발진이라는 뜻의 대상포진은 50세 이상에게 예방접종을 권장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과거 수도에 걸렸거나 수도 예방접종을 한 사람에게 남아있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는 신경계에 잠복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성화되는데요. 이때 붉은 반점과 물집 등 다양한 피부병변과 신경통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그럼 대상포진의 유병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대상포진 환자는 약 71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50대 이상 고령층이 주 발병 연령대고요. 특히 65세 이상은 대상포진 발생률이 8배에서 10배가량 높습니다. 병원을 찾은 환자 약 71만 명 중 65세 이상은 약 36%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고령층에서 발병하기는 하지만 나이와 무관하게 면역력이 떨어지면 젊은 층에서도 발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과도한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등으로 20대에서 40대 젊은 층도 전체 환자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고령자와 면역 저하자뿐만 아니라 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도 대상포진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대상포진이 발생하면 염증 반응이 악화돼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고혈압 환자가 대상포진에 걸릴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는 당뇨병 고혈압이 없는 환자 대비 각각 53%, 52% 증가했고요. 또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환자에서 대상포진 발병 시 관상동맥 질환 발생 위험은 해당 질환 비보유자 대비 2.9배 높았습니다. 심근경색 과거력이 있는 환자가 대상포진에 걸린 경우 30일 이내에 심근경색 재발 위험이 과거력이 없는 환자 대비 121.8배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자, 고령자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자들도 이 대상포진 예방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상포진 증상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텐데요. 대상포진이 사실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극심한 통증 때문이거든요. 처음 발병했을 때 통증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네, 대상포진은 일반적으로 수일 또는 수주 내에 편측성, 수포성 발진이 발생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또 전기감전 같은 통증, 칼로 찌르는 듯하거나 댄 듯한 느낌, 쇼크와 같은 통증 등 심한 통증도 동반되고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의 통증은 산통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후유증은 수개월에서 심한 경우 수년 동안 통증이 지속돼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심리적 문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소위 출산의 고통에 맞먹을 정도다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니까 어느 정도로 고통이 심각할지 짐작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 대상포진,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신경손상 정도를 줄이고 빠른 치유를 위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것이 급성기 대상포진 치료의 지표준이고요. 대부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진통제를 투여받게 됩니다. 특히 피부 발진이 발생하고 3일에서 5일 내에 항바이러스제가 투여되는 것이 항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신경손상 정도를 감소시키고 또 대상포진 후 신경통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근데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대상포진이 수두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근데 어린아이들이 수두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대상포진도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전문가들은 대상포진 발생을 예방하고 발병 후 후유증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대상포진 백신을 접종할 경우 질병 발생 위험을 절반 이상으로 낮출 수 있으며 대상포진에 걸리더라도 통증 및 주요 합병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상포진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는 고령이면서 암 환자이거나 장기 이식,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등 악성 질환을 가진 환자나 면역 억제제를 많이 복용하는 환자, 또한 만성 질환자, 그 이후에는 건강한 50세 이상 고령자 순입니다. 네, 이 백신에도 종류가 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나뉘어질까요? 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1회 접종하는 생백신과 2개월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하는 사백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생백신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약독화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50대를 기준으로 투약했을 경우 예방은 70% 이하이며 예방기한 또한 60대에서 70대로 진행될 경우 효과가 감소하고요. 사백신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해 만든 백신인데요. 2에서 6개월 간격으로 투약합니다. 50대를 기준으로 투여됐을 때 효능은 97%에 이르며 90% 이상에서 예방기간이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생백신을 주로 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바이러스 특정 단백을 재조합해서 만든 사백신을 주로 사용하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백신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다고요. 네, 외국 자료에 따르면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인 사백신, S약품은 만 50세 이상 성인뿐만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 혈증 및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환자로부터 높은 예방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또 10년경과 시점까지 89%의 예방 지속성을 보였고요. 생백신 접종이 어려운 면역 저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시험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생백신과 사백신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 결과도 좀 나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팀은 재조합 백신의 치매 예방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했는데요. 연구 결과 생백신을 투여받은 사람들보다 재조합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이 17%가량 낮았습니다. 또한 재조합 백신은 생백신보다 대상포진 발생도 35%나 줄일 수 있고요. 생백신도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재조합 백신이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감염을 생백신보다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고 재조합 백신에 포함되어 있는 면역 강화제가 치매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제 백신 접종이 대상포진의 예방과 감염 시의 그 증세 약화가 주 목적이긴 하지만 사실 연구 결과대로라면 치매 예방 효과도 보너스로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떤 대상포진 백신을 활용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두 백신을 다 접종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는 생백신과 사백신 모두 사용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대상포진 백신은 대상포진 약독화 백신 2종과 대상포진 재조합 백신 1종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백신 접종에 대해서 현재 지자체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국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국가예방접종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이 지난 1월 25일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결과를 보면 도입 근거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은 최종 15개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선 백신 가격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생백신을 맞히는 방안에 사백신 접종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매겼는데요. 도입 우선순위를 보면 대상포진 백신은 4위, 대상포진 사백신이 15위를 자리했습니다. 근데 효과가 더 좋다는 사백신보다 생백신이 더 우선시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지자체들은 사백신을 무료 접종 지원 사업에 도입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지역의 한 구청 관계자는 대다수 지자체가 대상포진 생백신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백신은 국내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가격도 비싸 부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 현장으로 직접 가서 관련 인터뷰를 듣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입니다. 이제 예전에 이미 생백신이 먼저 출시가 됐는데 생백신이 먼저 출시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두 백신 어렸을 때 맞는 백신을 이제 성인에 맞게 그리고 이제 대상포진에 대한 면역을 상승시키려면 상당히 강하게 면역 자극이 필요하니까 수두 백신을 거의 14배에서 20배 정도 농축한 백신 그러니까 이제 대상포진에 대한 면역을 증진시켜서 예방을 하는 방식을 썼었거든요. 예방 효과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효과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질병 자체를 막는 효과는 한 20~30%밖에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 백신 회사들이 이제 그걸 개선하는 그런 백신들을 만들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개발된 백신이 사백신인데 이 사백신은 사백신의 그 항원 구조뿐만 아니라 거기에 면역 증강제라는 거를
포함을 해서 오히려 생백신보다도 효과가 더 좋게 백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방 효과가 뭐 65세 이상 또는 이제 심지어 80세 이상에서도 90% 이상 유지가 되고 효과도 10년 이상. 최근에 뭐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생백신보다는 사백신을 우선 접종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사백신 자체가 이제 예방 효과도 좋은데다가 사백신이다 보니까 면역 저하자에서도 문제없이 쓸 수 있거든요. 생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로 만들다 보니까 면역 저하자, 뭐 항암 치료를 현재 받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면역 억제제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쓸 수가 없는데 사백신은 그런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백신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생백신이냐 사백신이냐를 나눠서 어떤 사람은 생백신, 어떤 사람은 사백신이 아니라 현재는 사백신을 우선 접종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백신 가격 자체가 좀 더 저렴하기는 하죠. 그러니까 생백신이 저희가 지금 병원에서 접종하는 가격이 이제 국내 회사가 2개가 이제 공급을 했는데 한 13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 정도에 공급을 하고 1회 접종을 하고 있고요. 사백신은 2회 접종인데 한 45만 원에서 55만 원.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할 때는 비용 효과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했을 때 드는 비용하고 실제로 그런 예방접종을 안 했을 때 대상포진이 발병했을 때 들어가는 여러 치료비라든지 합병증에 관련돼 있는 그런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백신을 맞는 게 더 유리하면 이제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넣게 되는데요. 최근에 여러 데이터를 보게 되면 사백신이 훨씬 비싸기는 하지만 예방 효과가 뭐 90% 이상 되고 또 면역도 더 오래 지속되는 것 때문에 사백신을 맞는 게 생백신 맞는 것보다도 비용 효과가 있다라는 분석들이 여러 국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석 때문에 미국은 이미 이제 사백신을 2018년부터 우선 접종 권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생백신으로 예방 접종을 하던 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주나 영국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는 아예 사백신으로 변경해서 접종을 하도록 권고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에서 고려할 때도 비용 효과 부분을 따진다면 현재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보일지는 모르더라도 이후에 백신 맞지 않았을 때 생기는 여러 의료 비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백신 접종에서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높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때문에 접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아직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2회 접종에 뭐 45만 원에서 거의 55만 원 정도 사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만 예산적인 이제 재정적인 그런 부담이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사업을 하면 다 전액 이제 정부가 부담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너무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 예산이 부족하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우처 제도로 뭐 전액을 못 한다고 해도 한 번은 뭐 정부가 지원하고 한 번은 뭐 본인 부담을 해도 그래도 절반의 부담은 덜어지는 거고 아니면 아예 바우처 제도로 이제 예산 가능한 한에서 맞고 싶은 분한테는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지원하면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맞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양화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상포진 자체가 이제 걸린다고 해서 죽거나 하는 병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죽도록 아픈 병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많더라도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가격적인 문제가 가장 큰 허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 필수 예방접종의 일환으로 뭐 전액을 공급 못하거나 아니면 젊은 때부터 못하면 뭐 70대나 80대처럼 더 위험한 분들한테 먼저 접종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는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런 그 어르신들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예방접종 정책도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갑 교수님 인터뷰 내용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상포진 백신에 대한 세계 동향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생백신 접종이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해외 상황은 어떨까요? 네, 해외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선 이미 사백신을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생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영국도 대상포진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65세 이상 성인이 사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지난해 11월 대상포진 예방 백신을 사백신으로 전면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생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와 관련해서 국내 전문가들 의견은 어떨까요? 학계에서도 사백신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합니다. 대한감염학회는 지난해 대상포진 접종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예방 효과가 지속 기간을 고려해 사백신을 우선 접종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생백신은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선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18세 이상 중증 면역 저하자는 사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접종 우선순위 설정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국가 예방접종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네, 비싼 사백신보다 생백신을 우선 도입하려는 이유가 이제 비용만 따진 결정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정부는 올해 초 대상포진 백신에 대한 NIP 도입 여부를 판단할 연구 용역을 발표하면서 비용 효과성에 대해 사백신보다 유리한 생백신을 우선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 용역 결과 60세 이상의 경우 생백신 도입이 사백신 도입보다 장기적으로 비용 면에서 효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당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백신은 도입하기 힘들다는 입장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사백신 예산 도입은 당분간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 NIP 도입 관련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지만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벗어나는 백신은 당장 도입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현재 국내에서는 대상포진 백신이 국내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국내 현실을 감안해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또한 국가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종류의 백신을 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그 각 백신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노베디 여기까지고요. 쿠키뉴스 박선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